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건설, GS건설에 이어서 저는 건자재 쪽, 그리고 건설 쪽 완전히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시멘트 기업이죠. 한일 시멘트입니다. 일단 최근에 제 예상이 전부 다 들어맞고 있어요. 뭐 바이든의 당선부터 시작해서 바이든의 당선에 대비해서 미리 매수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 나스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죠. 더불어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매수한 기업들은 꽤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이 이제 1%가량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지금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이고 영상은 편집을 좀 하고 내일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이라던가 해외 주식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제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분들에게 계좌를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다들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신고가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 멤버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매수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뭐 신고가를 써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 매수했던 기업들은 특히나 굉장히 좀 저렴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분수 마냥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제 건자재 대표 기업이죠. 시멘트 쪽에서의 한일 시멘트입니다. 일단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시멘트뿐만 아니라 레미콘도 이제 레미콘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시멘트 사업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들 그 첫 번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일단 내년부터 건설 경기가 완전히 턴한다는 점. 그 두 번째가 이 가격 인상 그리고 지배 구조의 완료입니다. 구조 개편 완료죠. 이번에 이제 레미콘의 가격이 인상되었어요. 대략 2%가량 인상되었고, 가격이 2%만 인상이 되어도 영업이익에서는 10%가량의 이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후장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실적이 뭐 100%가량, 뭐 200%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30% 이상의 이제 레미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미콘 가격 인상에 대한 수혜를 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위 대략 한 6개 기업 정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독과점 기업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독과점 기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지 쪽인데 제지 쪽도 상위 5개, 6개 기업이 80%가 안 되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독과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레미콘의 원재료가 시멘트이고 그러면 레미콘 회사, 시멘트를 사주는 레미콘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가 넘는데 레미콘의 가격이 인상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인상했을까요? 원재료가 보통은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선 원재료, 그러니까 비용의 증가가 확실해질 때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레미콘의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좋았어요. 시멘트 가격도 그다지 오르지 못하고 있었고 뭐 모래 가격도 지속 하락하고 있고 유연탄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가 환경부담금입니다. 이러한 부담금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었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면 시멘트도 못 올릴 이유가 없죠. 특히나 레미코는 2,000개 업종에 2,000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점적인 공급력이 없어요. 공급에 대한 힘이 없습니다. 뭐 이 기업 아니면 다른 기업에 납품받으면 되는 거겠죠.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결정력이 없는 거예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상위 6개 기업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레미콘보단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가격 인상이 진행된다면 뭐 실적은 폭증하겠죠. 그에 더불어서 이제 주가 대비해서 배당률도 5%가 넘는 기업이 한일 시멘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기회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한일 시멘트 그리고 쌍용양해를 제외하고서는 다 흐름이 안 좋죠.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한일 시멘트라던가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일단 구조적인 수직 계열을 완벽하게 이룬 그런 기업이죠. 수직 계열을 이룸으로써 특히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일현대시멘트를 이제 지분을 80% 이상, 84.2%가량 인수를 하면서 완전히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이 두 개 회사가 공장이 굉장히 가까워요. 공장이 차로 타면 10분, 10에서 15분 사이에 이제 걸립니다.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 수직 계열화라고 발표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일시멘트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봤고 과연 이 한일현대시멘트를 인수함으로써 수직 계열에 대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간 것이고 차 타고 10에서 15분이면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상위 5개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장이 굉장히 컸고 특히 수도권과도 이제 1시간 30분 내외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경기도 바깥쪽에는 1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단양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부터는 수도권과 서울 위주의 그런 SOC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일시멘트다라고 저는 고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쌍용양해와 한일시멘트는 굉장히 낮죠. 100%가 안 되는 이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5% 이상을 꾸준히 이제 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점유율 싸움이 완전히 끝났어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 한일시멘트가 현대해시멘트를 인수함으로써 점유율 싸움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이제는 쌍용양해에 대한 이제 매각 이벤트가 좀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모펀드가 엑시트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쌍용양해가 매물로 나오면서 한일시멘트의 품으로 올 수 있다면 나머지 기업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수를 못해요. 시멘트 기업에서 인수를 한다면 한일시멘트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점적인 규제법에 더 걸리지 않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인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경쟁사가 하나가 더 줄면서도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회사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생길 때쯤에는 저는 이 시멘트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기업군이지만 M&A 이슈와 함께 폭발적인 관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의 출하량이 올해가 최저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꺾이지가 않는다는 점, 내년부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 이벤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시멘트의 출하량이 역대급 출하량을 이제 갱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내년에는 완전한 턴어라운드가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5% 이상의 배당률을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고배당주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멘트 업종이 이 그린 뉴딜의 수혜를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린 뉴딜의 수혜. 그린 뉴딜로 인해서 폐기물을 시멘트의 원재료로서 쓰고 있는 것이고 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까지의 시멘트 기업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은 쌍용양해였죠. 쌍용양해.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이 내륙과 그러니까 단양 쪽에 있는 내륙과 그 삼척 쪽에 있는 해안 이 두 가지를 커버함으로써 이 수직 계열화와 더불어서 이 공급망에 대한 그런 수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 해안 쪽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유연탄을 보통 시멘트의 원재료가 유연탄이 쓰이고 있는데 이 해안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비산제라고 하죠. 이 비산제를 수입해 왔습니다. 유연탄보단 훨씬 저렴하고 유연탄과 섞어서 사용할 경우 지금의 폐기물을 사용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산제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한일시멘트 내륙 쪽에 그러니까 수도권 주위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던 것이 바로 쌍용양해인데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폐기물을 원재료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죠. 특히 이쪽 산업군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과 얘기해 보면 특히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쓰레기 가지고 시멘트를 만든다. 쓰레기 가지고 시멘트를 만든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쓰레기로 시멘트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30% 이상은 이제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자료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10% 내외의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연탄의 사용량을 30% 이상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30%를 폐기물로 채우는 거죠. 뭐 폐타이어 이런 걸로 채우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이제 비산제와 비교될 만한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린 뉴딜에 대한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한일시멘트의 이제 현대한일시멘트에 대한 인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최근에 이제 한일시멘트의 주가 조작에 대한 그런 조사 결과가 좀 나왔죠. 이쪽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진 않았지만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이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주가 조작을 보통 할 때에는 10중 8구는 띄우기 위해서, 개미를 털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한일시멘트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눌렀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수면 위로 오르면서, 특히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주가를 누르려는 그런 행동은 당분간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면 결국 수급에 대한 영향도 이제 점차 사그라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한일현대시멘트를 완전히 인수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특히 이때 인수한 한일현대시멘트의 공장을 봤을 때 기존의 한일시멘트와의 공장 거리가 차 타고 15분이 안 걸립니다. 완벽한 수직 계열에 이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쌍용화가 이제 매각으로 이제 나올 준비가 점차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불 때, 그리고 2017년, 2018년에 제지사들의 이제 인수합병이 거의 마무리되고, 인수합병이 혹은 다시금 매물로 나올 때, 그때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 최소 2배 이상을 이제 올랐던 그런 올랐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한일시멘트 역시나 혹은 시멘트 업종 역시나 좀 비슷한 그런 관심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멘트 업계가 이 유리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 폐기물, 그러니까 순환 자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라고 하죠. 그냥 재활용 폐기물의 순환 자원 활용도를 이제 높이는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폐타이어, 폐고무 이런 것들을 유연탄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유연탄과 섞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시멘트에 대한 소요량이 내년부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가격까지 인상된다면 대박인 것이고요. 여기서는 비용 감소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체 연료, 유연탄은 대신해서 대체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원가 절감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대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유해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완전한 친환경 섹터로 한 번에 탈바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쓰레기를 활용하면서 원재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이와 더불어서 이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 특히 이제 국내 이제 시멘트 기업들의 이제 순환자원 대체율이 여전히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서 2배 이상의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형국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보아야 될 것은 저는 가격 인상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 레미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재료, 모래와 같은 원재료가 가격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환경 부담금이라던가 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2,000개 넘는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레미콘의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는 시멘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시멘트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가격이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2014년인가요? 2014년, 15년쯤에 한 번 더 가격을 올렸지만 올리자마자 바로 내렸어요. 예, 올리자마자 바로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 인상이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올리게 된다면 8년 만에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원재료 가격이 구리라던가 뭐 철, 아연 이쪽에 대한 원재료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멘트 가격은 상승하지 못한다고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 이 라인 대 결국 79,000 라인 때부터 7만원 라인 때까지가 저는 굉장히 관심권에 둘만한 저평가 라인이라고는 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한번 상승했다가 주가가 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은 형국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폭발해 버렸죠. 이런 가운데서는 이런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가가 완전히 관리가 되고 있는 그 형국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준다면 이 저항선 라인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멤버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매수하자마자 다음날 10% 올라버리고 뭐 12%, 뭐 9%, 6%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고, 또 제가 매수하자마자 거기가 정확히 저점이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제가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멤버분들에게 이제 기술적 강의를 조금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고, 약간 내년 상반기, 내년 1월 달쯤에는 강의를 이제 무료로 우리 멤버들에게는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구독자분들, 멤버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한일시멘트와 시멘트 업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